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팀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세가 너무 힘들죠. 오늘도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왔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도 좀 다소 사이드카 발동이 될 줄 알았어요. 매수 사이드카. 오늘도 역시나 나오진 않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유는 명확하죠, 그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신용잔고를 털어낼 때는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용잔고만 보시면 됩니다. 한 25년 넘게 이제 주식 리딩하면서 숱한 장세를 많이 겪어봤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발동이 많이 된 해는 거의 없고요. 특히 7월 달에 보시면 거의 며칠 빼고는 다 사이드카 발동입니다. 그 정도로 변동률이 상당히 심하고, 거의 다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조금만 힘내시면 좋은 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열심히 또 제가 또 분석을 해 놓을 테니까요. 이왕 이래 된 것도 좋은 경험이다. 좋은 경험은 아니다, 그죠? 쓰는 경험이고, 이게 너무 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 보고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오시면은 제가 오늘 종목들 간혹 보이면 한 종목 드리긴 한데, 이게 지금 분봉을 튀는 종목들에 따른 수급은 어쩔 수 없이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장이 진정되면 제가 한 종씩 드릴 테니까, 최대한 지금 버티고 살아남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방은 또 역시나 조금씩 수익이 많이 나고 있긴 한데, 비중을 실을 수가 없고요. 수익 나면 이제 매도 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장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5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낮에도 얘기 드렸지만, 한 3개 반 정도는 먹어요. 근데 3개 반인데 수익률이 7%, 8%, 7%밖에 안 돼요. 7%, 8%, 7%, 8%, 1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신 이제 한 종목 떨어져 손절하면 마이너스 15% 손실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세 종목 들어가서 다 먹으면 수익이 나지만, 2종목 먹어서 하나 손절하는 거 메꿔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15% 먹고 떨어질 때 하나 손절하면 7, 8% 손절해야 이게 좀 남는 시간이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기 때문에 비중을 실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손절은 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되니까 타점만 보십시오. 대신에 이제 적중률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보시고, 어제 세한 메카니스 종목 잡아드렸죠. 저희도 똑같이 아침에 8시 9시 전에 문자를 들어서 들어가서 4,000원 넘게 들어 4,100원까지인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많이 팔았습니다. 세한 메카니스도 이것도 많이 팔았고, 예, 또 아침에 좀 장중에 또 급등을 했었죠. 로봇 전화에서 이것도 4,100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까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팔고 나갔습니다. 다 팔고 나갔고, 아침에 마이너스 6% 떨어졌다가 8%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수익률이 이제 문자상으로 보면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그게 사면도 아침에 좀 들어갔는데, 프리장에서 원래 SPG 좀 들어가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장에서 이제 살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서, 이거는 많이는 못 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일부는 또 몇 분은 또 공략하셨어요. 그래서 팔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승, 오늘 주당 메인이 1승이라서 오늘 1승 저희가 앞전에 수익을 크게 먹었거든요. 조선기자재 쪽에서 수익이 좀 이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지금 이제 좀 떨어졌죠, 그죠? 증시랑 우리나라는 증시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뉴욕 증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나 매파적 발언, 역시 FOMC 금리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케빈 워시 이제 의장이 조금 이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우려 부분과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어차피 유가의 문제예요. 유가만 좀 진정되면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국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 국내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 뉴스에도 불구하고도 컨센서스보다 하향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인데, 좀 심한 표현이다, 그죠? 얼만큼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떨어진 건 이해가 되는데, 실적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근데 그 컨센서스도 증권사들이 자기들이 리포트 작성하고 저희들이 짜놓은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목표가 정하고, 여기 가면 얼마다. 그래가지고 목표 가면 400만원, 300만원 간다며. 근데 지금 또 130만원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왜 그렇다? 신용 털어간다.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떨어지면서 미국의 반도체 섹터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실적 시기라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이런 기습 공격에 두들겨 팰 것이다. 뭐 계속 말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유가가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어도 아침에 그래 크게 유가는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시나 탔고 상이 좀 강하고, 역시나 지금 미국도 MS 역시나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했었고 예상보다 좋게 나왔던 소식으로 인해서 시간에 좀 주가가 들어오긴 했는데 내일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는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내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 역시나 좀 큰 문제가 ETF 문제예요. ETF 문제긴 하는데, 앞전에도 얘기 드리지만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락장세에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방도 조금 늦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글로벌 악재나 국내 악재를 빌미 삼아 신용을 털어가지, 뭐 이상한 이런 뉴스 가지고 디커플링 현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역으로 글로벌 시장과 동조해서 역으로 해가지고 주가만 폭락한 날이 거의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탄핵됐거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 생겼거나, 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떨어지고 했죠.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도 주가가 디커플 현상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 또 이재명 정권에서는 또 너무 많은 돈이 또 반도체로 몰리면서 많이 올라갔고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뭐 대만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상승폭이 올해.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부분에 큰 트리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제 레버리지다.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결국에는 계속 레버리지가 해결이 돼야 주가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망고 이것만 계속 기다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신용장고에 맞춰야 된다. 제가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지켜보고, 오늘 삼성 SK 투자 겨냥해서 오늘 또 주가 누르긴 했는데 다소 낙폭과대라서 이것도 이제 단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정부 뭐 계속해서 ETF 얘기 나오죠. 왜냐면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관들은 다른 쪽으로 주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도 주가는 저평가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로 몰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신용 잔고가 너무 높아요. 근데 기관 애들은 이제 반도체를 빼버리고 나면 다른 것들이 밑에서 사부지기 작업을 때리거든요. 그 섹터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삼성리스. 아직 개인들 투매 물량은 안 나왔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너무 높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돼. 뒤에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미국 야간 선물은 지금 플러스 0.83, 0.49. 지금 유가는 뭐 이제 83달러, 87달러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은 이 뭐 우리가 보는 지표 자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양호하긴 하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5% 오르다 뚝 떨어졌다. 외인들 찝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떨어졌을까? 왜 5% 떨어졌을까? 나 오늘 갈 줄 알았어요. 왜? 신용 잔고가 안 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내서 하거든요. 빚내서 이제 버틴 개미들 집단 투매 위기다. 빚내서 주식을 한 사람들은 솔직히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저는 이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매매 폭탄 떨어져야죠. 누가 빚내서 주식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 빚내서 주식 하더라도 그걸 빠르게 정산을 해야 되지, 결국 빚내서 해가지고 주식 빚내서 누가 돈을 주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신용이 바닥이고 나서 다시 돌 때 그때는 조금 활용을 하는 건 괜찮지만 이걸 가지고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IT 쪽으로 몰빵을 한 거죠. 그럼 그 주가를 계속 가겠습니까? 언젠간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 잔고 물량을 확인해야 된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20만원 이하에서 대규모 제가 손바뀜 현상이 좀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130만 이하로 보고 있긴 한데 신용 잔고가 빠져야 갑니다. 또 말씀드리면, 자, 삼성전자 빅테크 5곳과 장기 계약 완료, 최소 5년간 캐파 70% 확보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긴 한데 이것도 실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혹시나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보름 전에 힘들다더니 갑자기 즉시 추진하겠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금도 레버리지 인버스 뭐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종합주가지수 2,500에서 뭐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했을 때 자리로 그대로 돌아갔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재료가 나온다 하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지수 반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 알고는 계시고 이제 중요한 건 계속적인 대책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 이런 뉴스만 들다 보면 계속 하염없이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나 말씀드렸지만 신용이겠죠. 그죠? 어제 5.9조 원, 어제는, 오늘은 5조에 인버스 레버리지 쪽으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문제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거래대금이라는 게 다른 쪽으로 돈이 퍼져서 저평가 받은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수급이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도 엉망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인정을 좀 하고 있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사이드카 뭐 발동인데 어쨌든 뭐 사이드카 발동도 되게 심하죠, 그죠? 국내 증시가 거의 뭐 사이드카 발동에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매수 사이드카 코스피인데 코스닥까지 다 합쳐버리면 엉망이 됩니다. 이게 지금 5월달부터 시작해서 그 ETF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코스닥까지 합쳐버리면 엄청나죠, 그죠? 거의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전 매번 사이드가 발동해요. 특히나 이제 그 화요일, 수요일 날은 서킷 브레이크 발동됐잖아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신용장구인데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신용장구가 27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7일 날. 27일 날이 드디어 이제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발동이 안 되는 날이지. 27일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요 밑에 이런 다 지금 보시면 사이드카 발동이잖아. 사이드카 발동이거든. 근데 이제 사이드카 발동이 안 됐어. 중요한 거는 요 사이드카 발동이 안 되고 요 매도 사이드카 나왔고 매도 사이드카 24일 매도 사이드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24일날 여기서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잖아요. 23, 22, 21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24일날 어떻게 했어요? 이날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번주 금요일날에.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 6% 5% 떨어졌는 날 이날 SK 이터니스랑 태양광 이런 애들 많이 급등했던 날 장중에. 그래서 우리 이날 셀바스 AI 추천하고 드렸던 날인데 그 다음날에 이제 뭐 전쟁 타코 나오면서 이제 주말에 월요일 박살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날에 사이드카 발동이 되는 날인데 신용이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지고 27일 날에 10일째 이제 사이드카 발동이 안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이틀 동안 서킷 브레이크 발동됩니다. 요날 서킷 브레이크 이틀 동안에 어제 서킷 브레이크 발동됐는데 신용이 빠져야 되잖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화요일날 수요일날에 마이너스 10%씩 넘게 지수 빠졌잖아요. 그럼 신용이 빠져야 되는 거 아이가? 신용이 확 빠져가지고 최소 뭐 30조대로 떨어져야 되지 않나? 아니 지수가 이틀 동안에 22% 빠져버렸어요. 종목이 빠진 게 아니고. 그러면 반대 매매가 왕창 쏟아져야 되는데 반대 매매가 안 쏟아져요. 어떻게 됐습니까? 32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 나오기 전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월요일에는 그냥 사이드카 발동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때 신용이 32조 7천억이에요. 근데 이틀 동안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됐는데도 신용이 안 빠져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월요일 날에는 32조 7천억인데 서킷 브레이크가 이틀 동안 개작살나게 빠졌잖아요. 화요일날 수요일하고 어제도 엄청나게 빠졌고 화요일도 겁나 빠졌고 당연히 어제도 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졌고 서킷 브레이크 나온 화요일날 첫날에도 지수가 마이너스 12% 빠져서 한 1조 정도 날아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용이 늘었죠. 그리고 어제도 주가가 확 빠진 게 뭐예요? 신용 잔고가 아무래도 줄어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안 줄었어요. 얼마 정도. 빠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신용을 때리는 사람과 반대 매매를 봤을 때 물론 저 반대 매매가 조금 나오긴 했겠지만 좀 빠졌으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죠. 지수를 마이너스 10몇 프로 빼는데 신용이 안 준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줄었어야 돼요? 그치? 유가증권 시장에서 확 줄여야 돼요. 근데 26조잖아요. 서킷 브레이크 나오기 전보다 신용이 더 늘었다고요. 오히려 코스닥이 빠진 거죠. 에코중 코스닥만. 그러니까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용이 얼마나 늘었다는 거죠?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도 신용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 빼겠다는 의지가 깊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도 가다가
말아버리죠. 왜냐면 이거는 신용장고는 사후 해석이에요. 사후 해석. 우리가 이거를 짓게 되는 걸 보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나 다른 거는 사전에서 해석을 하고 예측 가능하고 추측이 가능한데 신용장고는 꼭 확인을 하고 사야 돼요. 지금 같은 시장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주식시장도 가다가 말잖아요. 왜? 이게 장고가 확 빠졌으면 증시가 올라간다고요. 장고가 안 빠지니까 밀어버리거든요. 왜? 빚내가지고 주식하는 사람 절대 수익 안 줍니다. 누가? 기관 애들이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삼성전기,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애들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와 씨발 빚내가 주식 사자. 계속. 그러니까 주가가 가다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기관 애들이 빚내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절대 수익 안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꼭 저 장고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내일 정도 접근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또 금요일 시장이죠. 금요일 시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다 같이 손잡고 가거나 아니지 다 같이 가는 날 잘 없고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애들만 가거나 아니면 다 같이 손잡고 다 떨어지거나 불안하다 그죠? 다 같이 떨어지거나 저거들끼리 가거나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내일 시장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 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시장과 각종 지표 자체도 좋을 수 있긴 한데 국내 시장은 일단 신용에 따른 장고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삼전닉스나 이런 애들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주가를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용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7월달은 지금 7월달 내일 마지막이죠. 그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한 달입니다. 이 역사를 갈아치울 날이 과연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제 인생에서 이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식 인생에서는 다시는 일어난 달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서킷 브레이크가 한 달에 4번 나오고 사이드카 발동이 안 나온 날이 없어요. 한 4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안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시중의 변동성이 심했다. 그 말은 즉 IT 종목에 뭐가? 신용장고가 안 빠진 거예요. 신용장고를 확 빼야 됩니다. 그래 다른 섹터들이 좀 더 힘 있게 갈 거예요. 근데 이미 주가는 바닥권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섹터, 이미 신용이 빠졌던 섹터들이나 그 밖의 종목들은 조금씩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내일, 자, 두 번째 섹터로 좀 봐야 될 거는 역시나 신용이 좀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단계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시나 삼성리스에 따른 의존도가 많죠. 그러니까 지수를 급등락을 만드는 거는 삼성리스입니다. 삼성리스를 제외하고는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리스 때문에 주가가 출렁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오션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LG생활건강 들어오는 것처럼 각 섹터별로 테마 대장 중심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쪽에도 이제 셀트리온 이런 거 괜찮아요. 셀트리온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조금씩 이제 머리 들고 있기 때문에 삼전닉스에 관련했던 IT 쪽에서만 신용이 좀 빠진다면 충분히 이제 다른 섹터로 돈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사셔도 늦지 않으니 이제 체크만 계속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 섹터 테마 대장, 대장도 좋고 보시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죠.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방금도 얘기해드렸지만 주가가 어떻다? 가는 애들만 가고 기관이 저거 좋아하는 거 아니면 확 폭락시켜버려요. 저번주 금요일도 뭐 저게 뭐이고 저게 뭐 전염병 한다. 저게 뭐이고 저 태양광 관련 종목하고 또 뭐 발모제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내일도 비슷하지 않을까. 내일도 주가가 떨어지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뭐 악재 종목이나 아니면 애국 테마. 오늘 애국 테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애국 테마. 그 다음에 발모제. 이것도 아니면 뭐 있어요? 신규주. 뭐 이런 데들 들어올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효과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여름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장중에. 그러니까 이런 애들 좀 체크해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내일은 조금 애국 테마 한번 체크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일 보셔야 되는 게 광주 쪽에 이제 부동산 테마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역시 부동산 섹터들도 단기로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로봇주 및 AI주, 소프트웨어 AI주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특히 로봇주 같은 경우는 오늘 프리장에서 수급이 되게 좋았잖아요.
결국에는 풀이장에도 수급 좋고 결국에는 정규시장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장에서 넥스 시장에서 풀이장에도 수급 들어온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제 내일 한번 로봇주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 이력도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내일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사야 메카니스트 저희도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아마 좀 여유가 된다면 저희도 이제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고 사셔야 됩니다. 묵특등을 사시면 안 됩니다. 내일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뭘 드리냐? 자, 내일 시장이 좀 안 좋을 걸 계산해서 레몬 헬스케어 드리겠습니다. 자, 레몬 헬스케어도 지금 보시면 신규 상장이죠? 신규 상장은 이유 없습니다. 저점 깨 좀 버려야 됩니다. 법칙입니다. 버티면 안 됩니다. 저점 깨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찍고 여기서 추세를 돌려서 올라갈지는 그건 사후 해석이 되는 거고, 내일 증시 뭐 미국 야간 선물은 뭐 좋게 나오긴 한데, 내일 어제도 뭐 시장 야간 선물 좋게 나왔다고 들어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 종목도 장이 좀 안 좋게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하게 되면 좀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돈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도 수급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체크해야 되는 장 마감하고 매수 청구권 행사가 나왔어요. 매수 청구권 행사가 해서 이제 이 매수 청구권 행사도 잘 살펴보시면은 이게 5,400원에 10만 4천 주 정도 나왔더라고요. 8월 4일날 추가 상승이 되는데 현재가가 5,350원이죠. 손해입니다, 손해. 그죠? 그래서 내일 아마 그런 효제를 가지고 좀 장난친 것 같거든요. 내일 이거 갭 뜨지 않으면 양봉탑보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5,500원 전후로 해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 보면 매드업 같은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바닥권이라서 어수선하면 이런 쪽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장이 갈 데가 없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장이 갈 데 없으니까 뭐 저 발모제 이런 애들 들어오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는 애국테마도 들을 수 있다. NX 같은 애들이 지금 장 마감하고 시간에 상가 갔거든요. 시간에 상가를 가서 내일 아침에 갭부터 가서 말아 올려준다면 애국테마 쪽으로 급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내일 이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단기적인 종목만 드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안정적인 종목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하십시오. 회원님, 구독자분, 지금 시장이 안정적이에요. 매일 사이드카 발동되고 서킷 브레이크 걸리는데 지수가 좀 진정이 되어야 종목들도 좀 이제 지수랑 연동해서 주가가 들어오는 거지, 그냥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지수는 폭 나가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올라가야 된다, 그런 비논리적인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근데 시장이 조금 이제 바닥권을 향해서 가면 이제 조금씩 안정적인 종목이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셀트리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이제 240일평선 안착을 하고 여기서 하단부에서 조금 대량 거래를 수반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셀트리온은 다른 제약바이오 틀립니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국내의 바이오시밀러, 유일하게 지금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보면 테마 대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애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지스랑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종목도 지금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데도 좀 나쁘진 않거든요. 오래 쉬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 호재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이 셀트리온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중에 하나가 코센텍스 바이오시밀러 관련해가지고 미국 품모가 신청 소식이 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거든요. 복제약을 만드는 거라서 일단은 뭐 이거 가지고 뭐 조금 악재 뉴스 나서 한가 가고 뭐 그런 건 없고요. 다른 제약바이오는 틀리게. 기본적으로 매출이 있는 기업이에요.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한 회사예요. 꾸준한 회사고, 그래서 이제 시총이 높은 거죠. 재무제표를 보면 다른 회사랑 틀립니다. 기술주랑 파이프라인에 관련했던 제약바이오가 아니거든요. 꾸준한 매출과 꾸준한 영업이익이에요.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도 제일 좋고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꾸준한 매출이 좋은 거예요. 지금 매출도 계속 좋거든요. 이 종목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셀트리온 추천 종목도 작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왜요? 아니 그 실적이 좋으니까요. 추세가 좋고. 그래서 드렸는데 반도체 쪽으로 지랄배 같은 게 반도체 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다 빠져버렸어요. 그거 다시 또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 흐름에 있어서 증시의 반도체 쪽으로 돈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애들이 재차 한번 더 수익이 들을 수도 있다. 그래서 241평선 언저리 라인에서 한번 좀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떨어지게 되면 손절가를 설정해서도 하시는데 한 18만 5천원 정도 들어가시고 1차 손절가는 16만 4천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진짜 이제 뭐 돈 좀 있고 저는 단타하기 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저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추천 종목 드릴 테니까요.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요. 내일은 금요일이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정말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에 최악의 한 달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사이드카 발동, 서킷 브레이크 발동,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7월 한 달간 사이드카 스킵 발동이 1년 내내 나와도 제일 많이 나온 날이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올해는 정말 많이 나온다. 이 삼전이스 때문에 꼴도 보기 싫다. 그죠? 그래서 내일도 아마 잘 대응하시길 부탁드리겠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장중에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신용이 빠지지 않죠. 오늘도 지금 장중에 오전에 수급 좋다가 신용이 이제 어제 보니까 크게 빠지지 않았잖아요. 장중 주가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 잔고는 사후 해석이라서 이제 며칠 지나야 할 수 있거든요. 신용 잔고가 좀 빠지고 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추가적인 정책 이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유는 일단은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갔다가 순방했다가 8월 3일 나오거든요. 8월 3일 날 나오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휴가 시즌을 맞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추가적 그게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데 다 왔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단계로 좀 대응하시고 힘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VIP 회원님들은 조금씩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수익 좀 드시고 내일도 또 좋은 종목에서 차점 잘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은 철저하게 차점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